황주영 원장님, 우리가 사주팔자를 들여다보는 까닭이 무엇이에요? 거기에 그 사람의 삶이, 사주팔자 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고 들여다보려고 그럽니까?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부모로부터 와서 죽는 날까지의 이야기들이 담아져 있어서요. 자, 우리가 건축물을 하나를 짓습니다. 조그만 거야 그냥 머릿속에 대충 해서 뚜닥뚜닥 해도 1, 2층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요. 설계도가 없어도. 그러나 건축물이 복잡하고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고 그럴수록 우리가 어디에다 의지를 합니까? 주택을 지을 때, 건축물을 지을 때 설계도. 설계도에다가 의지를 하죠. 자, 설계도를 들여다보면은 실력에 따라서 그 설계도를 들여다보는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보이는 한계가 있어요. 자, 철근공은 철근 배일하는 것만 막 들여다볼 겁니다. 배운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또 미장공은 자, 몇 미리 두께로 1km 앞 이렇게 바르느냐, 1km 구간단속 종료 깨끗하게 아주 방향으로 미리하게 바르느냐, 그것만 또 들여다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전체를 보는 사람은 전체를 갖다가 알고 있어야 돼요. 설계도의 전체에 대한 그 내용을. 그래야 이 설계도가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지, 이 설계도에 뭐가 빠져버렸는지, 이와 같이 사주를 보는 눈은 그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어디까지 들여다볼 것인가. 즉, 건축물의 설계도를 본 눈하고 사주를 들여다보는 눈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인체도 사람도 하나의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이 건축물이 지어질 때부터 땅은 어떠한 상태였는가? 거기에 뭐가 흘러가는가? 이 건물의 철근의 두께는 얼마고 어떠한 종류의 철근을 써도 되는가? 그러니까 이 건축물이 30년을 갈 것인가? 50년도 못 가서 썩어서 자빠질 것인가? 건축물을 들여다보는 눈의 설계도를 들여다보는 눈에 따라서 건축물을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다가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뭐 박사니, 뭐 건축학 박사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불러주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사주 팔자를 얼마만큼 잘 들여다보느냐. 결국은 글자가 8자뿐이에요. 그 8자 속에가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좌우간 들여다볼 수 있는 한계점까지 전부 들여다보자. 자주 써도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지. 적당히 그냥 글자 몇 개 써놓고, 응? 12운성은 어떻고, 육신은 어떻고, 합충은 어떻고, 그냥 그거 시중에서 하는 공부식으로 그것만 알았다가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주팔자를, 자, 이쪽에 우리 그 조선족들은 우리는 전부 조선족입니다. 우리 조선의 민족이에요. 조선족들은 사주팔자라고 그럽니다. 대부분이 사주팔자라고 그래요. 그러나 중국 떼족들은 사주팔자라고 안 합니다. 명리학이라고 그럽니다. 명리학. 목숨 명자, 이치리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치를 밝히는 학문이라 해서 명리학이라고 그러고
또 외족들은, 이제 섬나라 외족들은 추명하기라고 부릅니다. 추자가 미루어서 알아볼 추자입니다. 미루어서 목숨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겠는가. 그것을 알아보는 학문이라 해서 추명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 십 몇 년 전에 전국을 한번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유명하다는 데는 제가 대부분이 갔습니다. 특히 부산, 울산, 포항, 대구 이쪽에 가면은요, 굉장히 여론적으로 그 우리가 말하는 도사들이 많아요. 도사들이. 이 실력들이 그러고 만만치 않습니다. 돌아다녀 보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명자를 가지고 이 명자, 초명학, 명리학 할 때 이 목숨 명자, 이 명자를 가지고 제가 한번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제가 대부분이 들어가서 사주를 받습니다. 돈을 내고. 그러면서 이 명자가 도대체 왜 여기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저의 명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명자에 한번 봅시다. 자, 명리학이라고 그러죠. 자, 이 명자가 문제입니다. 명자가. 이 명자를 뭐라고 읽습니까? 조 원장님, 이 명자가 무슨 명자예요? 목숨명. 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네, 그러면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치를 밝히는 학문이네. 그래서 제가 목, 물어봤어요. 그것 때문에. 그 전국에 유명하다는 데는 제가 거의 다 들렸습니다. 도대체 저의 명은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냥 자기들이 배운 대로만 떠들어요. 자, 뭐, 대우는 어떻고, 올해 새우는 어떻고, 올해 월우는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되겠다. 왜 이런 것만 떠들어요? 아, 그래서, 아, 그거는 이거다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짠데요? 그랬더니, 운명. 말을 못해요, 말을. 뭐더러 그럼 명리학이라고 써놨습니까? 저 앞에다가. 무슨 뭐 철학과? 명리학? 당신들이 쓰는 저 글자는 이렇게 간단한 글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이 명자가 그렇게 뭐 새우는 어떻고 월우는 어떻고 뭐 이런 거 간단히 이런 것에 그 사고가 됩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지가 죽는 날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명리학이라고 했다면은. 또 추명하기로 했다 해도 같은 글자입니다. 이 추자도. 미루어서 알아본다. 똑같은 것이에요. 추명학. 본인의 죽는 날짜들은 모르면서 너먹고 봐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죽고 사는 그 날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죠. 쉽게 말해서. 한 충이, 치 앞도 모른다고 그러죠. 한 치 앞도. 충이 제 머리 못 가고. 음. 우리가 이제 매일을 살아가지만은 3분 이내에, 5분 이내에 일어날 일을 전혀 몰라요. 그러면서 살아가죠. 예? 네.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명자를 모르니까 뭐가 있어요? 살아갈 죽는 날짜를 모르니까 살아갈 날만 기다리고 살아갈 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명리학이라는 게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볼 문제가. 도를 통해야만이 이 자를 알 수가 있어요. 도를 깨우쳐야만이. 우리가 도인 그러죠. 저는 실제로 산 쪽에서 생활을 수십 년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하고의 교류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은 들었어요. 저도 깨우치지는 못했습니다. 깨우치지는 못했는데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명자를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주를 딱 써놓고 사주를 딱 불러주면은, 자네는 언제, 어느 때, 어느 날에 연결 종천하겠네 하고 딱딱 집어내요. 그래서 제가 또, 저도 한참 공부할 때고, 저도 젊었을 때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맞짱을 떠보려고 그 밑에 마을에 내려가서 돌아가신 분들 사주를 몇 개를 딱 이렇게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이분한테 내놨습니다. 이분은 어떻습니까? 자, 이분은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예. 사주팔자를 써놓지도 않고 그냥 생년월일시만 써놓으면 되겠다. 생년월일시만. 1952년 음력 4월 15세 아침 진시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들여다 보시면서 이분은 언제 연결 종천했네. 언제 종천했네. 딱딱 알아맞혀버려요. 아하. 이런 분들이 정말로 이 명리학을, 추명학을, 사주팔자를 공부하시는 도인들이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다 배우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 조금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책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대충 보입니다. 돌아가실 그런 때가 대충 보여요. 자, 다시 설명을 한번 더 해봅니다. 사주팔자를 써놓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주팔자를 써놔야 돼요. 자, 아무나 좋습니다. 아무나. 사주팔자를 한번 불러줘 보세요. 내 것도 좋고, 그것만 들여다볼 겁니다. 그것만. 다른 건 절대 안 볼 거예요. 89년 아니, 여기 사주팔자 그냥 불러줘 보세요. 8, 예? 사주팔자? 89, 1989. 아, 여, 연월일시로 말고요. 연월일시 말고 사주팔자를 한번 불러보세요. 사주팔자가 뭐지? 아니, 아니, 그대로 불러주시면 박순애 스님이 그거 해주세요. 89, 12월 1일이요. 89년 12월 1일. 양력이에요. 12월 12월 1일. 며칠이요? 12월 1일, 1일. 1일? 네. 12월 1일. 1일 음력이 양력이에요. 양력이요. 양력이고 시간은 오후 3시 반 넘어서 5시 정도 사이. 15시 30분 넘어서요. 네. 15시 30분 지나서. 네. 5시. 자, 그러니까 이게
만세력에다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뭐라고 나오는가? 만세력, 공짜 만세력 많습니다. 공짜 만세력 휴대폰에다 깔아놓고 이거 치면은 그냥 사주팔자로 딱 변형돼서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아니, 누구 만세력 한번 돌려보세요. 89년 양력 12월 1일. 자, 그러면은 기사년 양력 12월 1일이면은 을해월. 남자예요, 여자예요? 예?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요. 아까 시간이 몇 시라겠어요? 오후 3시 반 넘어서. 오후 3시 반 지나서랍니다. 15시 반 지나서. 을미일. 답신이 씨. 자, 오후 3시 반이 지났기 때문에 답신 씨요? 3시 반이 지나면은 신시입니다. 유시입니다. 유시. 3시 반까지가, 아니. 내가 말 잘못했네. 3시 반까지가 미시고, 3시 반 지나면은 신시입니다. 신시. 자, 그래서, 일간이 을이기 때문에, 을의 신시면은 갑신시입니다. 갑신시. 그, 원광 만세력이든지 뭐 하나 깔아놓으세요. 그 공짜 프로그램이에요. 거기다가 이것만 딱 치고, 여자 남자 치고, 음양 양력 가려서 딱 쳐비우려면 이거 이제 딱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 사주를 이렇게 해놓고 이것만 가지고 이제 무엇을 판단합니까? 첫째, 첫째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사주를 이렇게 써놓으면은 맨 먼저 12운성을 써줘야 돼요. 12운성. 12운성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이 앞전 시간부터 12운성이라는 것은 여기에가 천성하고 개성이 들어 있습니다. 천성, 개성, 즉 사람의 성품이 들어 있어요. 성질.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천성 개성대로 삽니다.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성질이 어떠겠다? 그것만 판단해도 이 사람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겠다. 벌써 태어나면서 벌써 알게 돼요. 이 십이운성이. 다음에 이 십이운성을 가지고 힘의 세기를 저울질합니다. 힘의 세기. 야, 힘의 세기. 무슨 힘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자, 내가 태어났을 때 가지고 나온 힘이 걸록제왕이다. 그러면은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힘. 그래서 어려서부터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또 어딘가는 것은 해볼 수가 있어요. 걸록제왕이라는 것은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절태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끊어져서 영혼만 있는 것이 절이에요. 자,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걸 포라고도 합니다. 포. 자궁. 빈 집. 빈 집만 있는 것이에요. 절이라는 것은. 태는 거기에가 이제 바로 잉태된 태아가 이제 막 그 빈 집에 자궁에가 이제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는 것을 태라고 그럽니다. 이와 같이 절대의 힘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면은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거의 힘이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이 사람이 실제로는 몸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조그만 장사, 물론 혼자 하는 뭐 이런 장사야 그런 거야 뭐 충분히 혼자 하니까 해보겠죠. 그러나 이러한 절대의 힘을 가지고 있는 30대가 되더라 하더라도 이 30대는 벌써 힘이 최고 장사 아닙니까? 사람 너댓 명을 데리고 무슨 장사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해버려요. 왜? 주인이라는 사람이 절대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저거 애 깐난이로 봐버려, 깐난이로. 네. 주인은 주인인데 깐난이 같은 힘을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직원들 마음대로 해버려가지고 사업이 얼마 가지도 못하고 쫄딱쫄딱 망해버립니다. 이와 같이 힘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십용성에서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뭐가 나오냐? 교수님, 그러면 예. 천성과 개성의 중심을 어디다 뒀을 때요? 둘 다 천성과 개성. 중심, 아니, 우리 저기, 엄강선이 그때 엉뚱 소리를 해. 월지가 천성, 이게 아니, 천성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월지를 기준으로 지금 월지가 그렇게 천성이고, 네, 자, 일지가 개성이에요, 일지가. 네. 그러니까 여기에가 아니, 천성에서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늘 헷갈리더라고요. 일지를 어디다가 중심을 둬야 하는데, 그러면 월지를 중심으로 둘 때 그렇게 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사주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나 자신이 이게 일간이에요, 일간. 나 자신이 이 월지에서 태어났으면은 이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그 12운성, 인생의 12단계, 그것이 이게 천성이라니까, 여기가.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러니까, 천상이고, 자,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난 날, 내가 깔고 있는 그 바닥, 여기가 개성이에요, 여기가.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내 속마음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 속마음, 그러니까, 내 겉마음. 금방 이제 요거는 교수님께서 내가 천성과 태어난 천성과 절기. 예, 네, 말씀하세요. 예, 나를 중심으로 본다고 하는데 예. 그 힘의 세계를 볼 때는 월지를 지금 중심으로 더 하시잖아요. 아니, 월지를 중심으로 보는데, 물론 태어날 때 이게 월지, 그 어느 절기에 태어났느냐가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나 내가 깔고 있는 것도 무시를 못한다. 왜? 내 속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이 더 중심이냐고요. 월지가 더 저기 저 월지가 더 중요하죠. 월지가. 월지가 네, 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월지 하나가 이 사주 팔자 여덟 자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이게 하나가. 그러, 70%를 차지해요. 그러면 교수님 예. 월지가 장생이고 월지가 일주 장생이고, 월지가 장생이고 그 일지가 제왕이면 예, 제왕이면 어떤 것에다가 중심을 두고 사주를 풀어야 되나요? 해석을 해줘야 되나요? 평상시에, 평상시에 사람을 보면은 그게 천성이에요. 천성은 자연스럽게 보여요. 나타나요, 그냥. 그런데 개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품을 개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언가가 탁 자극을 줬을 때 자신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거. 그게 개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상시에는 장생이니까 아주 성격 부들부들하고 팔방미인이고 아무하거나 어울립니다. 아무하거나 어울려요. 그러나 무슨 일인가가 큰 일이 생겼을 때는 이 사람은 제왕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큰 일이 일어나면 자기가 딱 달라들어서 축게 들고 일을 처리하려고 해요. 일을 처리하려고. 자, 그런데 일이 마음대로 처리가 되겠습니까? 본래의 힘이 장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처리는 안 됩니다. 제왕을 가지고 있으면은. 음, 그러니까 그러나 어떤 것을 딱, 제왕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은 해요. 그게 자기 속마음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음, 튀어나오는 개성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100% 처리는 못하지만은 제왕의 힘이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합니다. 전체적으로야 장생이에요. 전체적으로야 장생이지만은 어느 정도까지는 제왕의 힘이 들어가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처리를 해냅니다. 이게 제왕이 있어서. 그럼 사람들이 그 자연분만 안 하고 제왕절개해서 그 태어나는 날짜, 그게 시간, 이제 문제는 문제죠. 제왕절개라는 것은 때가 돼서, 때가 돼서 꽃이 이렇게 봉오리로 머물고 있다가 쫙 펼 때가 됐어요. 쫙 펼 때가 됐는데 안 펴니까 하필 뭐가 날이 갑자기 5월달에 눈이 와버려가지고 다음날 꽃이 피어야 되는데 못 피어버렸어요. 영하로 떨어져 버리니까 그때 이렇게 온도를 올려줘 가지고 다시 온도만 올려주면 다시 꽃이 피어요. 그 자리에서. 자,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가 필 때가 왔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제왕절개를 하는데 날짜가 다 됐어요. 날짜가 태어날 날이 이제 이게 이제 역으로 계산하면 나오죠. 역으로 계산하면 나와서 다 됐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 때가 돼도 안 나와. 그러면은 이 의사가 마음대로 그냥 아무나 잡아가지고 제왕절개를 해버렸다. 얘를 끄집어냈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주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아무 때나 의사 마음대로 해버렸거나 아니면은 또 옛날에는 그랬어요. 의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님한테 여기 철학관에 가서 날짜를 잡아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관에 가서 하니까 이 사이비 놈들이에요. 나는 사이비라고 놈들이라고 그러는데 딱 해놓고 좋은 날을 딱 골라서 그 시간까지 딱 줍니다. 그러면은 의사가 태어날 날도 아니고 시간도 아닌데 딱 그 날, 그 시간에 배를 갈라가지고 끄집어내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태어날 날이 아니기 때문에 사주팔자가 하늘과 땅이 이 천간은 하늘이 주는 기운이에요. 저 지지는 땅이 주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천지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것이 사람인데 누구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배를 갈랐어요? 의사 마음대로 또 철학관에 말을 해주는 어떤 돈 몇 푼 받고 해주는 그놈 마음대로 배를 갈라버렸기 때문에 이 천지의 기운이 정상적으로 받고 태어나지를 못합니다. 이런 애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안 맞아요. 사주팔자가. 맞을 수가 없어요. 하늘과 땅의 기운을 정상적으로 받고 태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태어날 날이 다 돼서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왔어요. 문제가. 이 산모한테 문제가 와가지고 얘를 끄집어내지 못하면은 목숨이 위험할 때가 와버렸어요. 이랬을 때 끄집어내는 것은 제왕절개를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끄집어낸 것은 그거는 정상적인 사주라고 봐도 거의 맞습니다. 어제 제 말이 이해됩니까?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마음대로 철학관의 어떤 놈 마음대로 의사 마음대로 이렇게 끄집어 내버렸다 그러면은 보셔봐야 너무 사주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사주가 아니에요. 이거. 자, 힘의 세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 힘의 세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요. 자, 어린애는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애는 엄마 젖만 먹을 것이요. 엄마 젖 떨어지면은 밖에 나가서 막 뛰놀기만 할 것이요. 학교 들어가면은 이제 공부 열심히 할 것이요. 자, 걸록 또는 임관이라고 그러죠. 임관. 자, 관직에 이제 나아갔다. 그러면은 이제 시집 가고 장가 갈 수 있는 때잖아요. 그래서 시집 가고 장가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자, 그 때가 되면은 시집 가고 장가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이 힘의 세기를 이 힘의 세계를 보면은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그 힘의 세기에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봐야 망해먹고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무엇을 가진 여기서 찾아보냐면은 이 직업을 여기서 구분을 합니다. 직업 구분이 거의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12문성에서 이루어져요. 이와 같이 여기 이 지지에서 우리가 12운성 천성, 개성, 힘의 세기, 직업 이런 것들을 전부 구분하는데 여기가 거의 중심이 되어버려요. 지지가 중심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교수님, 예, 직업을 구분할 때 지지가 중심이 된다고 했을 때 월지를 중심으로 보라는 거인가요? 힘의 월지의 힘을 세기를 중심으로 봐야 돼요. 힘의 세기. 힘의 월지의 세기. 힘의 세기를 중심으로 예, 직업을 구분하면 예, 되나요? 예, 예. 예, 자, 예를 알겠습니다. 들어서 내가 장생의 힘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월지가 장생의 힘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평생 무엇을 해야 돼요? 딸랑딸랑. 아니,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장생이라는 게 뭡니까? 태어나서 엄마 젖꼭지 물고 있는 시기예요. 그 시기에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시기에 그 힘이 작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높은 자리로 이렇게 승진을 해가 버리면은 밑에 사람들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밑에 사람들 다스리기가 무지하게 힘듭니다, 그 사람은. 맞아요. 네. 그래서 장생이나 뭐 목욕이나 이런 힘의 세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은 자 밑에서 놀아야 돼 밑에서. 사람들이 그걸 네. 모르고 밑에서 놀아야지 그저 위에 사람이 좋아하니까. 왜 장생이라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는 할 때 아닙니까? 엄마 젖꼭지 물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좋아하게 해요. 무릎을 깍꿍하고 사탕이라도 하나 줄라고 하고 용돈이라도 하나 줄라고 하고 그러죠.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서 아하 높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러다 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은 빨리 내가 이때 승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막 돈 쓰고 아부하고 딸내미 짓거리 해가지고 위로 막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3, 40대 되니까 벌써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주변에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다못해 저 밑에 대리가 되더라도 자기보다 실력이 월등히 좋아.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은 이때는 이제 자기 스스로 못 버티고 회사를 빠져나옵니다. 퇴직을 해버려요. 좀 그러고 발버둥 나면 쳐도 해먹고 살 것이 없어요. 이 장생이나 발버둥 이런 쳐도 것은. 소용이 없네요. 네. 어, 이런 것은 장생이나 목욕이나 이런 것은 해먹고 살 것이 없어요. 세상에 나오면은. 얼마나 안 된 거예요. 네. 그게 힘이 아니라 없어요. 교수님, 그 장생이면
리더 역할보다 참모 역할이 더 어울린다. 그래서 당연하죠. 지가 그래서 지가 장생이나 이런 대장 거를 가지고 하려고 안 쓰려면은 하고, 그 힘의 세기가 아주 허약하기 때문에 네, 그 비서로서의 딱 맞습니다. 비서. 네네, 신랑이 참모 비서. 보조 역할, 네, 이런 보조 역할. 역할로 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은요, 버티지 못해요. 자신이 못 버티고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해먹고 살 것이 없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12운성에 요것을 잘 들여다보면은 거의 모든 것이 여기서 풀어집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요 밑에 것이 요거에 이제 12운성이에요. 다음에 이제 이것을 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천간을 봐요. 천간. 이 천간이 뭡니까? 요게 육신이에요. 육신이. 야, 육신. 나하고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육신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 자신이 을목이에요. 을목. 이게 나 자신입니다. 바로 옆에 또 을목이 있네. 이게 뭐예요? 관계가 뭡니까? 비견이라는 관계예요. 비견. 나하고 똑같은 놈이 항상 내 주변에는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한다. 항상 내 주변에는 공부를 잘하는 놈이 이렇게 막 그 친구 역할을 합니다. 또 내가 이게 목욕의 힘을, 예를 들어서 목욕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저 좋아 보이는 것에는 막 다 뛰어들어요. 오늘은 기타 쳤다가 또 한 달 지나면은 사물놀이 했다가 막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은 다 뛰어들어요. 또 한 두세 달 지나면은 또 태권도 했다가 그런 것이 정신없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다 손을 댄 것이 목욕입니다. 목욕. 자, 그래서 내가 목욕이면 이와 같이 을목이 또 옆에가 있으면은 나하고 똑같이 날뛰는 놈이 또 항상 있어요. 그게 이제 비견입니다. 비견. 다음에 여기에 간목이 있네. 간목이. 자, 을목하고 간목은 같은 목이지만은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겁재라고 그럽니다. 겁재. 자, 겁재는 말 그대로 재물을 갖다가 겁탈해 가는 놈 보고 겁재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이렇게 겁재라고 해서 겁재로만 봐버리면은 사주팔자 보는 것은 거의 빵점에 가깝습니다. 그 글자만 봐버리면 안 돼요. 이 글자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나를 도와줄 놈이냐, 나한테 손해를 끼칠 놈이냐, 그것을 판단을 하셔야 돼, 판단을. 판단은 누가 합니까, 판단은? 판정은 누가 해요? 내가 이 해야죠. 사주팔자를 풀어주는 사람이 판정을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가 겁재가 있고 비견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하면은, 비견은 나하고 어깨 놀이 하면서 같이 노는 친구를 말해요. 좋은 친구도 있고, 여기 겁재가 있으니까 재물을 겁탈해 간다는 뜻이에요. 겁재라는 것은 겁탈해 가는 겁자, 재물재자. 항상 재물을 겁탈해 갖는 놈이 있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거는 빵점에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판정을 할 때 뭘로 판정을 하느냐? 뭘로 판정을 하느냐? 그 판정을 하는 기준점이 이게 월지입니다. 월지. 여기에다 놓고 판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비견이나 이 겁재가 있는데 이것들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먹여 살릴 그러한 개미나 꿀벌, 부지런히 일하는 꿀벌이나 아니면은 묶어 놓는 배짱이냐 하는 판정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것은 이 여기에 들어있는 글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초편에서는 이 단어의 뜻을 아셔야 돼요. 단어의 뜻. 자, 비견 겹제가 있고 나머지 여기 또 있습니다. 기토가 있습니다. 기토. 요거는 토예요. 토. 오행의 토. 요거는 오행의 목이에요. 자, 목하고 토하고의 관계가 무슨 관계냐?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목하고 토하고의 관계, 오행의 관계를 봅니다. 오행. 오행은 두 가지 관계밖에 없어요. 하나는 무슨 관계? 생, 상승, 생관계, 생.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하는 생의 관계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극, 극, 극의 관계 두 개밖에 없어요. 생극 관계가 두 개밖에 없다고요. 거기에서 찾아내야 돼요. 자, 목극, 토. 목하고 토의 관계는 생의 관계가 아니고 무슨 관계예요? 어, 극, 극의 관계죠. 극. 목, 극, 토를 하니까. 그래서 목이 내가 이 토를 극을 합니다. 극을. 예를 들어 극이라는 것은 찍어 누르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가정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가정으로. 자, 내가 여기 가운데가 있고 여기를 한번 지워버리고 하겠습니다. 자, 나, 내가 가정의 중심이에요. 모든 거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없다 그러면은 세상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나를 중심으로 내 좌우에는 비견급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견급제. 자, 비견이라는 것은 나하고 똑같은 것을 말하고, 급제라는 것은 나하고 똑같지만은 음향만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을목이다. 을목이다. 그러면은 나하고 똑같은 것은 뭡니까? 을, 을이죠, 을. 그래서 비견이 을이 됩니다. 자, 겁재는 나하고 똑같지만은 음양만 달라요. 뭡니까? 갑, 갑이죠, 갑. 자, 갑. 이게 같은 목이고 음양만 달라요. 자, 이와 같이 나를 중심으로 내 밑에 나로부터 나오는 거. 자, 나는 목이에요. 그럼 목생 뭐가 나옵니까? 내 밑에는 목생화, 어, 화가 나오죠, 화. 네, 자, 목생화에서 화가 나오죠. 네, 자, 이 화가 나오는데 이 나오는 나로부터 나오는 이것을 사주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사주팔자에서는 다시, 나로부터 나오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럽니까? 식신상관. 네, 식신상관이라고 합니다. 식신상관. 음, 그래서 음양이 똑같으면은 식신, 음양이 다르면은 상관. 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식신상관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냐면은 나의 실력이에요, 실력. 내 실력을 펼쳐낼 기회입니다. 기회 이게. 실력도 되고 기회도 되고. 그게 식신상관이에요. 다음에 내가 실력을 뽐내고 기회를 갖다가 이렇게 찾아서 활동을 하고 이제 활동도 되죠. 이게 활동도 되고 기회도 되고 실력도 되고 다 그런 것인데 이 기회를 찾아서 내가 힘을 쓰면은 결국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기회를 바라보고 실력을 뽐내고 활동을 하고 그럽니까? 돈 벌려고요. 돈. 아, 돈 음, 벌려고, 돈 벌려고. 그래서 식신상관의 결과는 요거는 죄입니다, 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네, 제가 매주 아침마다 이렇게 떠들지만은 돈이 안 되면은 제가 떠들 이유가 없어요. 제가 뭐하러 떠듭니까, 아침에 이렇게. 돈안 되게 하시잖아요, 교수님은. 아니, 앞으로, 앞으로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떠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결국은 죄를 보고 떠드는 거예요, 저도. 네, 자, 그래서 이게 음양이 같으면은 이게 편제. 편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뜻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비견이, 나이가 음이기 때문에 갑은 양이고 을은 음이에요. 음이기 때문에 여기도 음에 해당되는 화생토, 토생금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금.
아, 토가 되죠, 토. 자, 목으로부터 나오는 게 목생화, 화로부터 나오는 게 화생토, 토가 되죠. 음. 토는 토인데, 편제면은 무슨 토겠어요? 음토가 되겠죠. 음토, 양토가 아니고. 자, 음토는 무토가 아니고 기토가 되죠. 기토. 자, 그래서 이 기토는 이제 육신의 관계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토니까 쟤는 쟤인데 무슨 쟤? 문제. 자, 편제. 이렇게 해서 오행의 생극작용만 하면은 바로바로 무엇인가는 튀어나와요. 그냥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오행의 생극작용만을 들여다봐라. 육신을 알 때는, 그리고 나서 판정을 할 때는 그놈을 가지고 어디로 옵니까? 이제 요 지지로 옵니다. 지지. 월지로 옵니다. 월지로 가지고 와서 무슨 힘을 가지고 태어났는가를 알면은 바로 답이 나와요. 판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놈이 묻고 놀 놈, 안 그러면은 열심히 일해서 보태줄 놈. 어디서 본다고요? 옳지. 이 월지에서 보는 겁니다. 이제 보는 것도 할 거예요. 이거 끝나면은. 다음에 이쪽에는 정제가 있습니다. 정제. 정제라는 것은 토는 토인데 나하고의 음향이 다른 것이 정제예요. 응. 자, 이제 돈 벌었어요. 돈을 몽땅 벌었어요. 돈이 남아 돕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제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 사람은 명예, 명예. 재물이 넉넉해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러면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높은 벼슬. 관직을 바랍니다. 관직. 즉 명예를 원해요. 명예. 쓸모고 쓰고 먹을 만큼 돈이 넉넉한데 이제 바라볼 것이 없죠. 그래서 명예를 바라보니까 명예가 관입니다. 관. 자, 관은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다가 최고 높은 자리가 이제 관이에요. 관. 자, 관은 관인데 이 관은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관은? 때에서 태어나죠. 재에서 태어나요, 재. 재가 없으면 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관이 있으면서 재가 있다 그러면 이 재는 그 힘을 누구한테 갖다 줍니까? 재한테 갖다 줘버려요, 재한테. 관한테. 그래서 재가 있고 관이 있다 그러면 그 힘이 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관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재생, 관 그려봅니다. 즉, 토고 여기는 뭡니까? 토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금. 금이죠, 금. 자, 금이 나오죠. 그래서 이 토생금이 되어버립니다. 토생금이. 제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네, 저거 정치하는 예. 자,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을목이 있고, 여기도 을목이 있고, 여기도 간목이 있고, 같은 비견 겁제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같이 놉니다. 같이 놀아. 같이 노는데 이것들이 무리를 이루면은 문제가 돼요. 무리. 음, 을목, 간목은 같은 목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군비라고 합니다. 군비. 무리 군자. 네. 무리를 이룬 비견갑제라는 뜻으로 군비라고 그래요. 음, 군비. 자, 이와 같이 무리를 이룬 군비는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는 일이. 이 군비가, 비견갑제가 무리를 이루면은 반드시 하는 행동이 있어요. 우리 인간 세계하고 똑같아요. 젊은 놈들이, 젊은 놈들이 한두 놈도 아니고 많은 놈들이 뭉친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놈들은 무엇을 합니까? 반드시 무엇을 해요? 생제. 재산 다툼. 무리를 이루어서 깡패짓거리를 한다. 깡패짓거리. 폭력. 그 깡패짓거리 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놀고 먹으면서 남들 거 뺏어서 먹는 뒷골목의 양아치들, 저 주먹세계의 깡패들, 요런 짓거리를 하게 돼요. 이게. 지금이야
힘이 세기가 이 을이 해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무슨 힘이냐면은 무슨 힘입니까? 을이 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무슨 힘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사의 힘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사. 자, 죽을 사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려서부터 저 먼, 저 먼 세계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계.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어려서 뭐라고 하냐면은 늙은이라고 하는데, 늙은이. 어리지만은 생각이 무지하게 깊어요. 사의 힘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라는 것은 죽어서 다음 세상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철학, 의학, 역학, 문학, 뭐 이런 깊은 학문을 공부하는 그런 머리를 갖다가 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 월지가 10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요. 다음 네. 단계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대운이라고 그래요. 대운. 네. 대운에 바뀌어서 이 월지가 이제 힘이 장사로 옵니다. 즉, 걸록이나 제왕의 힘을 가지고 변하면은 이것들이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야말로 군비, 무리를 이룬다. 무리. 음, 힘의 장사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무엇을 얻어내느냐. 쟁재, 재물을 갖다가 무조건 탐해요. 이것들은. 뒷골목의 양아치들, 깡패들, 주먹세계 이런 놈들이 제일 먼저 손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돈하고 여자를 손댑니다. 돈하고 여자를. 음, 마찬가지로 사주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 무리들이 이와 같이 걸록 재앙의 큰 힘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그 나이가 되면은 여기 재물이 있죠. 재가. 이게 무슨 재예요? 편제죠. 편제.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이 네. 편제를 갖다가 어장을 내버립니다. 어장 내버려요. 완전히 찢어 발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여자 사주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라고 그래요. 남자. 남자라고 하면은 이 재물이 여기에 뭡니까 이게? 여자죠. 여자. 여자. 그래서 이 갑이나 이 을들이 이 여자를 나중에는 못 살게 해버립니다. 못 살게. 밤마다 한 놈도 아니고 두세 놈, 너댓 놈이 막 달라드니 이 여자가 살아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남자 사주라고 하면은 음. 못 삽니다. 못 살아.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여자의 얼굴에 나타납니다. 무엇이 나타나요? 얼굴에 다크서클. 힘이, 힘이 주근깨, 그 다음에 검버섯 같은 것이 슬슬슬 나타납니다. 얼굴에. 그러면 여자가 어떤 상태라고? 밤마다 못 버티고 죽어나가는 상태라고. 그래서 이 여자가 살려면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리면 살아요. 못 도망가고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을란다. 그러면 이거 얼마 못 살고 죽어요. 그때는 실제로 죽습니다. 못 버티고 죽어요. 몸에 기가 다 빠져서 죽어버립니다. 남자 사주라면 그래요. 근데 이거 다행히 여자 사주네. 여자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사주도 이렇게 군비가 있으면은 남자 사주는 재물이나 여자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만은 여자 사주에 이렇게 군비가 있으면은 나중에 무슨 일을 일으킬까요? 네?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무슨 문제? 여자들이 예? 그 아주 힘센 20대, 30대 여자들이 아주 시집 못 가고 더글더글하게 뭉쳐있다고 해봐요. 누구를 탐합니까? 남자를 탐합니다. 남자. 만약에 이 사주에 이렇게 있고 관이 하나 얘가 있다. 관. 이제 경금이나 신금이 되겠죠. 있으면은 나중에 이 관이 이 가불목이 걸록지왕일 때 이 관이 경금이나 신금은 이제 절퇴가 되겠죠. 이 여자들한테 이 여자들한테
전부 끈이 엮여집니다. 끈이 엮여져. 그래서 이것들하고 전부 뭐가 됩니까? 애인이 되거나 남자가 되거나 뭐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하고의 여기가 만약에 경이다 그러면은 을경합이 때문에 나하고의 합이 들어서 이렇게 부부 관계를 맺지면은 이것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전부 부부 관계를 맺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여자 사주에 이와 같이 군비가 있으면은 나중에 근록제왕의 제왕의 신왕문에 오면은 남자는 내 남자가 아니에요. 전부 나눠먹기 하는 공동의 남자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또 여자의 군비가 있으면 또 그렇게 돼요. 음, 또 넘어갑니다. 자, 관은 이와 같이 맨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세력이에요. 자, 그래서 이 관은 편관이 있고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이 있는데, 자, 이 관이 누구를 이렇게 찍어 누릅니까? 집안에서는. 자, 아버지라고 합시다. 아버지. 아버지가 누구를 제일 말하자면 가르치고 찍어 누르고 합니까? 집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하죠, 아들. 자, 나를 갖다가 찍어 누르는 것이 아버지예요. 자, 그러나 이 관은 금이에요, 여기서는. 자, 금은 또 무엇으로 흘러갑니까? 금생, 수, 자, 수로 흘러가죠. 자, 그래서 금생수, 수로 흘러가는데, 이 수가 이 관하고는 무슨 관계냐면은, 요게 인이에요, 인. 자, 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정에서는 이게 엄마예요, 엄마. 자, 아버지 밑에 누가 있습니까? 집에. 엄마. 엄마가 있죠. 자, 네. 그래서 관이 있고 인이 없다. 그러면은 이 관은 나를 찍어 누르는 것이에요. 나를 찍어 눌러요. 그래서 금극 목을 해버려요. 음, 그렇죠? 음, 관이 금이고 내가 목이기 때문에 금극 목을 해버리는데 만약에 가운데 인이 있다. 인. 엄마가 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오행의 수죠, 수. 그래서 금극 목을 하는 게 아니고 금생수로 일단 빠져나갑니다. 음, 힘이 빠져나가요. 그런데 이 수는 누구를 도와줍니까? 목을. 목을 도와줘요. 그래서 수생목으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금이 수 때문에 나를 치지 못하고 나를 찍어 누르지 못하고 힘을 수한테 뺏겨서 수가 결국은 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버려요. 그게 엄마예요? 자, 그래서 수가 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관이 나를 찍어 누르느냐 나를 도와줄 보호자가 되어버리느냐 음, 판단이 하는 기준이 그렇게 됩니다, 이게. 자, 어려워. 예를 들어서 내가 있고, 네. 내 밑에 식신이 있고, 상관, 식신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있어요. 자, 문제다. 내가 있고, 제가 있다. 내가 네. 있고, 제가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쟤를 찍어 누릅니다. 이게 제가 어장나버려요. 막 갖다 써버리고, 막 갖다가 함부로 대하고 그러니까 여자가 버텨내지를 못해요. 자, 그런데 내 사주에 뭐가 있다? 편제. 금, 식신이나 상관이 있다. 그러면은 내 힘이 어디로 빠집니까, 일단? 식신상관으로 빠졌다가 어디로 도와줘 버려요? 자, 식신상관은 재로 힘을 쏟아버리죠. 네. 식상생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힘이 식신상관이 있으면은 재를 갖다가 찍어 누르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해버려요? 도와줘. 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음, 내가 열심히 활동을 할수록 재가 불어나 도와줘. 버립니다. 그래서 생의 관계냐, 그게 관, 극의 관계냐, 이거 두 가지만 잘 보시면 돼요. 음, 그러면 여기에 육신 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겁재, 비견, 그 다음에 편재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없다고요? 가운데? 가운데. 현관의 가운데가 뭐가 없어요?
목극토를 했으니까 생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극을 해버려요. 극. 음, 그래서 생을 해주는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수, 여기에 생을 해주는 뭐가 필요해요? 수, 금이 필요해요. 금. 금, 뭐, 얼마, 금이 필요해요. 자, 이와 같이 필요한 것이 없으면은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이와 같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넣어주는 것이 이게 무슨 학문입니까? 이게 무슨 학문이에요? 이게 성명학이에요. 성명학. 성명학에서는 이와 같이 필요한 것이 없다 그러면은 만들어서 집어 넣어주는 역할을 해서 뭔가 도움을 주게 하려는 것이 성명학입니다. 그래서 성명학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 좀 하시면은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지어서 그 사람의 힘을 세계를 이렇게 조절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자, 성명이 그거는 뭐예요? 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차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나중에 무엇을 보느냐? 요것들이 비경섭제가 나를 도와줄 놈들이냐, 나를 내 뒤통수를 밟을 놈들이냐? 이 토가 평생 일해 먹을 토냐, 농토냐? 이게 생산을 못하는 사토냐, 초토냐? 그것을 보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디서 본다고 했어요? 이 월지에서 본다고 그랬죠. 월지. 월지, 이제 월지에서 이것만 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월지에서 보겠습니다. 이제 판단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해 하셔야 돼요. 그 판단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워버리고. 자, 이렇게 사주를 이렇게 써놓고, 12운성을 써놓고, 위에는 육신을 써놓고, 다음에 할 것이 뭐냐면은, 이제 판정을 해줍니다. 판정. 판정. 판단. 무엇을 판정을 해줍니까? 여기에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에 있는 놈들이 뭘 하는 놈들? 놀고 먹을 배짱이냐? 놀고 먹을 배짱이냐? 평생 부지런히 일할, 에? 꿀벌이냐? 뱀이냐? 꿀벌이냐? 이것을 판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주가 먹고 살 만한 사주인가? 아니면 평생 가난하게 헤뗥거리다가 그냥 끝나버릴 사주인가? 그것을 판정할 수가 있어요. 어디다 놓고 판정한다고 했어요? 월지에다 놓고 판정을 합니다. 이 월지. 자, 이 월지가 지금 무슨 월입니까? 무슨 월이에요? 절기를 말합니다. 절기, 계절. 해월은 무슨 월이에요? 해자축, 겨울이죠, 겨울. 자, 해자축은 겨울을 말합니다. 해자축, 겨울의 상계절을 말해요. 자, 그래서 이 힘의 기준점이 겨울입니다, 겨울. 자, 겨울에는 무엇이 힘이 제일 셉니까? 겨울에는. 무엇이 제일 단단해요? 겨울에. 겨울에는 아주 바위처럼 돌처럼 단단하는 게 뭐예요? 네? 얼음이요? 얼음, 얼음이 아니요, 얼음, 얼음, 얼음. 네. 얼음이 뭐예요? 육신에서는. 혁신에서는 수, 오행에서는 뭡니까? 임수나 개수가 음, 얼음이에요. 네. 자, 임수나 개수가 얼음입니다. 얼음, 겨울이고. 자, 그래서 이 사주에 임수나 개수, 또 해자축이 있으면은 그놈은 평생 묵고 놀 채예요, 채. 음, 일 안 해요, 그놈은. 왜? 음, 지가 힘이 제일 세기 때문에. 음. 나를 해볼 놈이 없어요, 겨울에는. 그래서 찾아봅니다. 여기는 없네. 없죠? 네. 자, 밑에 봅니다. 밑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여기 해가 있죠, 해. 해, 해. 요것은 영원한 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원한 채예요, 채. 자, 채는 하나입니다. 놀고 먹으려면 하나예요. 다음에 이제 용을 봅니다, 용. 자, 겨울에 제일 필요한 것이 뭡니까? 황 햇빛, 원장, 황주영 원장님, 겨울에 제일 따뜻한 필요한 게 난로, 뭐예요? 햇빛, 불이에요, 불 난로, 따뜻한 거. 자, 예, 그래서 겨울에는 어느 계절이 그립습니까? 여름, 여름, 여름이 사오미, 여름이에요, 사오미. 자, 그래서 이 사오미, 이가 양쪽에 있네. 여름.
또 여름에는 뭐가 나타나요? 병정화가 나타나죠. 네, 자, 병정화. 이게 용이에요, 용. 영, 네. 요것을 체라고 그럽니다. 체. 채, 놀고 먹는 놈을 체. 무슨 말인가 하면 주체라고 합니다. 주체. 지가 주체예요. 지가 주체. 반란체 하는 거예요. 네. 완전히 주체 사상. 북한의 주체 사상 같이 저는 묶고 놀아요. 그리고 힘없는 작은 밑에 사람들이나 힘없는 좋은 애. 네, 힘없는 상주역. 사람들이나 굶어 죽고 그러죠. 그와 같은 체적 짓거리를 하는 게 이게 에, 여기서 말하는 체라고 그럽니다. 다음에 용. 용은 평생 일해야 돼요. 평생 일해야 돼요. 이게 먹여 살립니다. 이 사주를 먹여 살려요. 자, 그래서 이 사주가 겨울에 얼음만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이 얼음을 녹여줄 불이 필요해요. 그걸 찾아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사오미. 여기 있죠? 여기도 있죠? 사오미 중에 사하고 미가. 자, 요거는 뭐가 있어요? 평생 벌어먹일 용입니다. 용. 자, 요거는 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채와 용은 다 구분했는데 나머지가 이제 있네. 요것들이 용편이냐 채편이냐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용편이면은 용을 도와주니까 평생 일할로 사주를 먹여 살릴로. 채편이면은 채를 도와주니까 평생 놀고 먹을러. 예, 놀고 먹을로. 자, 이 간목은 용편입니까 채편입니까? 목은 아까 곱게. 영편, 목은 영편, 목은 먼저 소영. 여기 수냐 화냐 어떤 놈하고 가까운가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누구하고 가깝습니까? 목은 화하고 가깝죠. 왜? 목생화해서 누구를 도와줍니까? 이놈들이. 화, 간목, 을목들이 누구를 도와줘요? 영을 도와주는 거. 사오미, 병정, 화를 도와주죠. 네. 그러니까 누구 편이에요, 이놈인들이? 소영. 용편이요, 용편. 그래서 소용이라고 그럽니다. 음. 큰 대용이 아니고 소용. 용편은 용편인데 작은 용들, 소용. 다음에 이 토는 어느 누구하고 가깝습니까? 용하고 가깝습니까? 채하고 가깝습니까? 용. 용하고 가깝습니까? 네. 용하고 무슨 관계로 가깝습니까? 영의 힘을 빼요. 용의 힘을 빼요, 힘을 더 보태줘요. 힘을 빼버려요. 자, 힘을 빼죠. 화생토 하니까 이 화의 힘이 토로 이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용의 힘이 쭉 빠져버려요. 네. 그러니까 용의 힘을 빼버리니까 이놈의 누구 편이에요? 소체. 채 편이니까 소채라고 그런다, 소채. 얘 놀고 먹을 놈들이, 여러분들이. 아유, 좋은 애 대표님. 그래서 하네. 소용, 소채. 자, 천간에는 그래도 용이 많네. 이렇게 되면 이제 먹고 살만하죠. 네. 자, 지지에는, 자, 이 신금은 뭡니까? 신금은 그, 신유술. 누구하고 가까워요? 어, 금하고 체에다가 술을 수하고 가깝죠. 보태줘요. 체에다 금생수로에서 누구를 도와줘요, 이놈이? 술을 도와줘요. 수를 도와주죠. 수가 뭐예요? 체죠. 네, 그래서 소체. 이놈은 소체. 소용, 소- 채, 소용. 이게 용편 두 개, 채편 두 개. 응, 지지는 응. 그러나 천간이 용편이 많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영이 많고. 용에 해당된 것이 더 많다. 용리 많으면 이렇게 안 되면은 되겠다. 사주가 괜찮다. 예. 일단은 괜찮다. 먹여 살릴 놈들이 많으니까 사주가 그렇게 나쁘게는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해놓은 것이 기초에 끝나고 기초가 끝나고 이제 중구편으로 들어가는 요게 시초입니다. 시초. 중구편의 시초가 체와 영으로 나눠서 일하고 일할 놈이냐 평생을 묵고 놀 놈이냐 그거로 구분하는 것이 체와 영 중구편입니다. 다음에 자, 이놈들이 이제 무슨 작용들을 하느냐 무슨 작용들을 합충
들여다볼 것입니다. 공망, 합충, 공망 이것들을 들여다볼 거예요. 이제 약간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죠. 중급에 약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사항 없으면은 여러분들 아침에 머리 쓰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예.